말을 잘하기 위한 16가지 방법, 말센스. 테드토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테드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회입니다. 정기적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적 관계없이 나와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테드 강연을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테드 대화 분야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셀레스트 헤들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CNN, BBC, MSNBC 등 여러 유명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입니다. 그녀가 테드에서 진행한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1,300만 조회수를 기록함으로써 대화법 분야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이거나 언변이 좋거나 목소리가 유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대화 스킬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강연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일 뿐,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먼저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들리는 그것을 말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말센스는 16가지가 있습니다. 말센스 첫 번째,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쁩니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이죠.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말센스 두 번째,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왜 사람들은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말센스 세 번째,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상대에게 질문을 하세요.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며,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어떤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지. 상대에 대한 호기심의 표출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말센스 네 번째,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 하지 않는다.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가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보지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말센스 다섯 번째,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진정한 듣기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수동적인 듣기란 단순히 상대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고, 능동적인 듣기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의 어조와 몸짓도 살펴라.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세요. 말센스 여섯 번째,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나요? 혹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하나요? 그렇다면 상대는 지금 당신의 말을 지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수차례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말센스 일곱 번째,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대화에서 잡초밭이란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잡초밭에 빠지게 되면 대화는 중심을 잃고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센스 8번째.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상대의 말에 내 얘기를 끼워 넣고 싶은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흘려보내세요. 말센스 9번째.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날 뿐이에요. 실수는 딱 한 번만 지적해야 합니다. 말센스 10번째.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 중에 인터넷의 링크를 누르듯 이리저리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상대의 진지한 말조차 가벼운 뉴스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센스 11번째.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하버드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 고독을 경험한 후에 더 향상된다고 해요.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처럼요. 더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센스 12번째.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우리는 말로 해야 할 때조차 문자를 써요.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에는 문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과 감각과 뉘앙스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좀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말센스 13번째.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실수도 덜 하죠. 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수가 없는 소통이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요? 때로는 실수투성이에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의사소통이 가장 인간적입니다. 말센스 14번째.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말을 잘 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어주는 것에 능숙합니다. 말센스 15번째.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죠.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국적과 인종에 따라 옳은 것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친절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말센스 16번째.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혹시 말을 뱉어놓고 미안했던 적이 있나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일이 있다면 바로 사과하세요.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입니다. 흔한 말 잘하는 방법. 상대와 눈을 마주쳐라. 흥미로운 주제들을 이야기하라와 같이 대화 스킬보다는 진정 어린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앞서 말한 말센스 16가지의 원칙들을 지켜나간다면 누구라도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